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수장 족적 각화증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각화증의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대 치료 원칙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높여야 된다. 심부온도가 높아질 때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류 속도는 증가되겠죠. 그때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임파구, 형질세포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면역력이 증가되고 그때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일체의 염증, 각화증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 조직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또 염증이 치료될 수 있겠죠. 당연히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응력은 약해지게 되겠죠. 자, 그럴 때만이 피부는 두터워지지 않는다, 각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닫혀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이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열린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가 모공이 열리게 되면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겠죠. 그럼 어느 한쪽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각화증은 진정이 되고 염증도 진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심부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부온도가 올라가도 안 되고요. 피부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부온도가 낮아져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공을 열기 위해서 피부온도를 높여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특히 이제 찜질방, 사우나, 마사지, 레이저 치료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4대 치료 방법, 심부온도를 올리고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4대 치료 방법으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특히 한방의 이제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안해표지제와 같은 약효가 있는 약제들로 처방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이제 약제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인데요.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저는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잘못된 식이습관, 생활 습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개선시키면서 치료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요법에 있어서도 어떤 생활 습생에 의해서 심부온도가 낮아지는지 또 피부온도를 높이는지 또 모공을 닫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또한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 또한 중요하겠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내주면 좋은데 특히 겨울철에는 찬 바람, 찬 공기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물에서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시 주의사항인데요. 대부분 이제 음식은 나름대로 잘 드시고 있는데 거칠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달고 시고 점성이 높은 음식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가공 음식 또한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들, 이것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효는 눈에 보이죠. 피부 온도를 낮춰버리니까. 그런데 심부 온도까지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약물에 대한 믿음은 생길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신부온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또 더 다치고 피부온도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뱅글뱅글 악순환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 기간은 자꾸만 길어지고 병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보습제나 오일의 사용은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보습제나 오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모공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 바깥으로의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지게 되겠죠. 그때 피부 온도는 다시 올라가고 각화증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찬물, 찬 공기도 멀리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신부온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장족적 각화증에 대해서 3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앞에 동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겨울이 슬슬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좀 오고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3월인데요. 아무쪼록 이제 환절기가 되고 있고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